大家好. 各位同学们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교 중국어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요, 전치사 종에 대해서 공부해봤는데요. 전치사 종은요, 시간이나 장소의 기점을 나타낸다고 했죠. 시간이나 장소의 기점, 뭐냐, 출발점이죠, 바로. 그래서 시간이나 장소의 출발점, 시작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당신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자, 어디로부터 장소가 시작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걸 중국어로 하다 보면 你从哪来?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从哪来? 혹은 우리는 뭐 9시부터 수업을 시작한다 할 때 9시라는 그 출발점이 그래서 총을 사용해서 설명하다 보면 我们从9点开始上课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은요 전치사 총 여기까지 정리가 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할 내용의 학습 목표를 한번 살펴보죠.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오늘은 그 도서관에서 쓰는 표현을 한번 우리가 공부해 볼까요? 두 번째로 가정문을 우리가 한번 배워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 표현을 쓰는 미래 임박트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함께 공부해 봅니다. 네, 오늘 본문 내용은 도서관에서 일어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 한번 화면을 볼까요? 我正在做作业，要去图书馆查资料。我也正要去图书馆，那我陪你去吧。请问你们这儿几点关门？ 6点，快要关门了。这儿能不能借书？ 你有学生证就可以。我不是这个学校的学生，有护照行吗？哦，你是外国人，那也行。你要借几本书2本，可以借几天呢？您3天以内得还书，如果过期的话，就要罚款，请注意。 我记住了，谢谢您。 네, 잘 보셨나요?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는 그런 내용이었군요. 자, 그러면 본문 내용을 한 줄 한 줄씩 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문장입니다. 我正在做作业. 我正在做作业. 자, 어떤 내용이에요? 我, 나는 正在, 마침 뭐뭐 하고 있다 라는 현재 진행형 표현이죠. 正在做作业. 做作业 하면은 숙제를 하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나는 지금 막 숙제를 하고 있어. 要去图书馆查资料. 要去图书馆查资料. 要去 어디를 가려고 한다, 가고 싶다 이런 얘기죠. 图书馆 도서관에 가서 查资料 자료를 좀 찾아보고 싶어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查라고 하는 것은요 사전을 찾다 혹은 자료를 찾다 이럴 때 많이 사용하죠. 我也正要图书馆我也正要去图书馆. 네, 나도 마침 도서관에 가려던 참이었어. 那我陪你去吧. 那我陪你去吧. 나, 여기서 나라는 것은 그러면이라는 뜻이죠. 那我陪你去吧. 그러면 내가 너랑 함께 가줄게. 请问你们这儿几点关门?请问你们这儿几点关门? 자, 请问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내가 상대방에게 질문을 할 때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라고 힌트를 주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저 말씀 좀 여쭙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저기요. 이렇게 말을 여는 그런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你们这儿几点关门?你们这儿 여기서 这에다가 얼화를 붙여서요. 장소를 만들었네요. 그래서 你们这儿 하게 되면 당신이 있는 이곳, 그러니까 도서관이 되겠죠. 여기서는 도서관은 几点关门, 몇 시에 문을 닫나요? 6点快要关门了. 6点快要关门了. 6点, 자, 6点, 6시죠? 6시에 문 닫습니다. 快要关门了. 快要 러 하게 되면은 미래 임박태죠. 막 뭐뭐 하려고 하다. 가까운 미래에 대한 시제죠. 그래서 이제 막 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这儿能不能借书?这儿能不能借书?
这儿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这에다가 얼화 붙여서요. 장소를 나타내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这儿能不能借书能不能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은가요? 라는 표현이죠. 借书 책을 빌리다. 여기서 책을 빌릴 수 있습니까? 你有学生证就可以你有学生证就可以당신이 有学生证 学生证 하게 되면 학생증이라는 뜻이죠. 당신이 네가 학생증이 있으면 就 그러면 곧 可以 가능합니다. 라고 可以 라는 건 여기서 허가를 나타내주고 있죠. 我不是这个学校的学生我不是这个学校的学生我不是 나는 무엇이 아닙니다. 무엇이 아니죠? 这个学校的学生 이 학교의 学生 학생이 아닙니다. 有护照行吗?有护照行吗?护照 하게 되면은 여권이라는 뜻이죠. 有护照行吗? 여권이 있으면 行吗? 되나요? 你是外国人那也行你是外国人那也行 하게 되면 감탄사죠. 이런 뜻이죠. 你是外国人 당신은 외국 사람이시군요. 외국인이시군요. 那也行 그것도 괜찮습니다. 那也行你要借几本书你要借几本书你要 당신은 뭐뭐 하려고 하십니까? 借几本书 몇 권의 책을 빌리려고 하시는데요. 两本두 권이요. 可以借几天呢?可以借几天呢?可以 뭐뭐 할 수 있다. 허가를 나타내는 거죠. 借几天 며칠 동안 빌릴 수 있을까요? 您3天以内得还书您3天以内得还书 자, 님이라고 하는 것은 니보다는 좀 더 존중해주는 그런 표현이죠. 당신은요, 3天以内, 3일 이내에 得还书, 책을 반환하셔야만 합니다. 라고 해서 여기서 得라는 거는 무엇 해야만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如果过期的话就要罚款如果过期的话就要罚款 如果 가정문이 나왔네요. 만약에 뭐뭐 한다면 的话 이렇게 듣죠. 만약에 过期 그런 일정한 기간을 过 지나친다면 일정한 기간이 지난다면 就要罚款 그러면 就要 뭐뭐 해야만 합니다. 罚款 벌금을 내야 합니다. 请注意请注意请 여기서도 중국에서 몇 개 없는 높임말이죠. 注意 주의하십시오. 我记住了谢谢您我记住了谢谢您我记住 네, 저는 아주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谢谢您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본문의 내용을 다 살펴봤습니다. 책을 빌리고 또 책을 며칠 동안 빌릴 수 있을까요? 뭐 몇 권을 빌립니까? 이런 질문과 대답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자, 가정문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중요한 어법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본문과 관련해서 어법을 한번 보시죠. 네, 본문이 좀 길었습니다. 예, 본문에서 가정문이 나왔는데 가정문 한번 볼까요? 자, 가정문은 우리말로 만약에 뭐뭐 한다면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중국어는 如果 그다음에 뭐뭐 的话 이렇게 연결시켜서 많이 표현하는데 둘 중에 하나를 빼도 괜찮습니다. 보통 如果를 많이 씁니다. 如果뭐뭐 的话 예문 보시면 如果过期的话就要罚款 이렇게 말되어 있죠. 만약에 过期 기간이 지난다면은 就要罚款, 罚款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예문 볼까요? 如果你有空的话就到我家来玩. 자, 이렇게 되어 있죠. 만약에 당시 틈이 있다면 우리 집에 와서 좀 놀아라, 우리 집에 놀러 오너라, 뭐 이런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래서 如果하고 뭐뭐 的话라는 표현이 있고 또 하나 만약이라는 표현은 要是란 말도 쓸 수 있어요. 要是 역시 그 뒤에 的话를 쓸 수 있는데 여기서는 的话가 빠졌네요. 要是를 쓰면서 만약에 天气好 날씨가 좋다면 我就去公园散步 이렇게 되겠죠. 나는 공원에 가서 산책 좀 할 거야. 뭐 이런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가정문은 루고하고 야오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다시 한번 자막을 볼까요? 가정문은 루고, 그 다음에 야오시 이런 말도 될 수 있고 끝에다가 더화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가정문이 끝난 그 사이에 꾸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꾸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꾸어는 우리말로 지날 과자인데 제 사성어로 읽게 되면은 꾸어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 그대로 지내다, 보내다 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뭐 살다라든가 아니면 뭐 인생을 영위하다, 뭐 아니면 지나가다 이런 다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속을 읽을 경우에는 가볍게 읽을 경우에는 동사 뒤에 붙어가 조사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뭐뭐 한 적이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이미. 자, 그래서 예문을 볼까요? 네, 꾸어 춘지에. 자, 춘지에는 우리가 중국에서 제일 큰 명절 설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꾸어 춘지에 하면 설날을 쇠다, 그러니까 설을 쇠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꾸어 마루, 이때는 순수하게 지나간 패스, 지나가는 거니까 길을 마루는 큰 길을 말합니다. 그래서 큰 신장로라든가 아주 큰 길, 그래서 길을 지나가다, 지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꾸어가 동사가 아니고 부드럽게 읽어서 경서를 읽어가지고 조사를 쓸 경우에는 뭐뭐 한 적이 있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동사 뒤에 붙어가지고 뭐뭐 한 적이 있다, 과거에. 그래서 我听过中国歌, 我听过中国歌 이렇게 해서 나는 중국 노래를 들은 적이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환하고 하이가 나왔네요. 자, 이것도 발음이 두 가지죠. 환은 우리가 우리말도 뭐 환급하다, 반환하다 할 때 그런 쓰는 말인데 돌려주다라는 말이 되죠. 환. 그다음에 밑에 거는 하이 그래가지고 부사로서 아직도 뭐 또한 그리고 뭐 역시 이런 말이 되겠는데 자, 간단하게 예문을 볼까요? 자, 환은 돌려주다니까는 환수 하게 되면 뭐가 돼요? 네, 책을 돌려주다. 도서관에서 책을 반환하다, 반납하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또 하나 환리, 예를 다시 돌려주다. 자, 예를 돌려주다 하면 무슨 말이죠? 그것은 답례하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환리 이런 표현이 되겠군요. 자, 이번에는 조사를 보실까요? 하이를 보실까요? 하이는 그 부사를 써가지고 아직 뭐 그래도 뭐 또한 역시 그런 뜻이 되는데 오늘은 아직이란 말만 배워볼까요? 타 하이메이요 니 벙요. 그는 하이메이요 아직도 없어요 니 벙요. 여자친구가 없습니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타 하이메이요 니 벙요. 그는 아직도 여자친구가 없습니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결과보호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보호라는 것은 항상 동사 뒤에 붙어가지고 결과가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표시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결과보호가 오늘은 뭐가 나왔을까요? 네, 쭈. 이 쭈는 뜻이 어디에, 한 동작이 어디에 꽉 고정되어 있는 것을 표시하기 때문에 항상 뭐 꽉 뭐뭐해라, 꼭 뭐뭐해라, 고정되는 뜻을 우리가 표시해요. 그래서 동사 뒤에 쭈를 붙이면, 동사를 아주 단단하게 뭐뭐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예문을 보시면 我记住了 하게 되면 지가 우리말로 기억하다입니다. 기억하다 플러스 주 하게 되면 꼭 기억하다. 그러니까 확실히 기억해라, 단단히 기억해라, 꼭 기억해라 이런 말이어서 我记住了 그러면 나는 꼭 단단히 확실히 기억했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실제 동작을 나와가지고 징차가 나왔네요. 징차는 경찰이죠. 징차 쭈어, 그 다음에 쭈어는 잡다의 뜻인데, 체포하다, 뭐 잡다의 뜻인데, 그 플러스 쭈가 없었으니까 잡았는데 꽉 잡은 거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못 도망가게 잡았어요. 그래서 쭈어쭈 하게 되면 꽉 잡았습니다. 꽉 잡았다. 누굴요? 네, 범인이죠. 犯人. 그래서 징차 쭈어쭈러 犯人. 그래서 경찰은 범인을 꽉 잡았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마지막 예문으로 这个电话号码. 자, 이 전화번호, 电话号码 전화번호라는 거 배우셨죠? 这个电话号码, 이 전화번호를, 자, 목적어가 좀 길어서 앞으로, 아니, 혹은 강조하려고 앞으로 나왔군요. 이 전화번호를, 你记住了吗? 你记住了吗? 너 확실하게 꼭 기억했는가? 꼭 기억했니? 이렇게 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목적어를, 어떤 동작을 꽉 몸했다. 그래서 동사 뒤에 줄을 붙어가지고 꼭 기억했으니까 마지막으로 这个电话号码你记住了吗? 이렇게 당신 전화번호를 확실히 기억했습니까? 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본문의 중요한 내용을 다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我正在做作业，要去图书馆查资料。
我也正要去图书馆，那我陪你去吧。请问你们这儿几点关门？ 6点，快要关门了。这儿能不能借书？你有学生证就可以。我不是这个学校的学生，有护照行吗？哦，你是外国人，那也行。你要借几本书？ 2本，可以借几天呢？您3天以内得还书。如果过期的话，就要罚款，请注意。我记住了，谢谢您。 네, 잘 보셨습니까? 그러면은 이번에는 테마법을 공부하시죠. 네, 오늘 공부할 내용의 테마법은 미래 임박태입니다. 자, 미래 임박태 어떤 시제일까요? 그렇죠. 가까운 미래에 곧 일어날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미래 임박태죠. 자, 그러면은 미래 임박태에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문장이 쓰일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죠. 자, 미래 임박태에는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4개의 형식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4개만 알아두시면요, 미래 임박태는 뭐 다 공부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자, 하나씩 볼까요? 快乐, 快乐 하게 되면은요, 막 뭐뭐 하려고 한다 라는 뜻이죠. 미래에 임박한 아주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죠. 快要乐, 快 뒤에 야오를 넣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막 뭐뭐 하려고 한다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아래 2개도 마찬가지죠. 要乐, 또 곧 뭐뭐 할 것이다 이런 뜻이고요. 就要乐, 또 마찬가지로 곧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가 모두가 뜻이요. 똑같은 뜻이죠. 곧 무엇 할 것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여기서 예문을 들어서 한번 자세히 이해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예문이 나왔습니다. 图书馆快要开门了. 图书馆快要开门了. 자, 图书馆 하면 도서관이죠. 快要 뒤에를 보니까 러 있네요. 快要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미래 임박태의 형식이군요. 그래서 图书馆快要开门了. 자, 开门 하게 되면은 문을 열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도서관이 지금 막 문을 열려고 합니다. 막 곧 문을 열 것입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이요. 快下雨了. 快下雨了. 快了. 이렇게 돼서 역시 마찬가지로 미래 임박태 문장이군요. 快下雨了. 지금 막 비가 오려고 한다. 막 비가 오려고 한다는 뜻이죠. 하늘에 구름이 끼고 천둥이 치고 이럴 때 快下雨了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비가 올 것 같아. 비가 오려고 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我们学校就要放假了. 我们学校就要放假了. 就要了 뒤에 러 나왔죠? 그래서 이것도 미래 임박트입니다. 我们学校 우리 학교는 就要了 무엇 하려고 합니다. 어떤 걸 하려고 할까요? 가운데를 보세요. 放假了. 放假 하게 되면 방학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학교는 이제 곧 방학을 합니다 라는 뜻이죠.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我的奶奶快要70岁了. 我的奶奶快要70岁了. 我的奶奶 나이 하면 할머니가 되겠죠? 할머니, 나의 할머니는 快要了 뭐뭐가 되십니다. 어떤 게 될까요? 70세, 70세가 되십니다. 우리 나의 할머니는 이제 곧 70세가 되십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미래 임박태를 공부해봤습니다. 미래 임박태에는 4가지 형태가 있다고 했죠? 快乐, 快要了, 그 다음에 要了, 就要了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이 4가지 형태를 꼭 외워두세요. 안녕하세요. 부흥고등학교 1학년 장보배입니다. 영어에서도 보면 will이나 그와 같은 예로 be going to를 사용해서 미래 시제를 표현하게 되는데요. 중국에서는 이런 미래 시제를 어떻게 표현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선생님께서 꼭 알려주실 거죠? 네, 중국의 시제는 아주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 미래 시제의 표현은 어떤 어휘를 써서 하기 때문에 영어의 be going to 이렇게 어떤 말을 갖다가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외우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시간 명사라든가 시간 부사라 같은 거 이런 어휘를 집어넣어서 하는 건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 명사를 사용하는 방법. 두 번째로는 시간 부사.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방금 테마포 시간에 배웠던 그 미래 임박트를 우리가 이용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문을 한번 보면서 공부하도록 할까요? 먼저 시간 명사를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간 명사라는 것은 뭐 내일 혹은 내년, 뭐 3년 후 이렇게 미래를 나타내는 말들이죠. 그래서 我明天去中国我明天 明天이 내일이니까 내일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 문장은 미래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我明天去中国 두 번째 예문 볼까요? 现在不行 자, 不行은 안 돼요 이런 말이거든요. 现在不行 지금은 안 됩니다. 그렇지만 将来 장래에는 미래에는 能行 자, 여기서 将来가 시간 명사로서 장래를 표시하는 말이죠. 이렇게 시간 명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시간 부사입니다. 시간 부사라는 것은 시간이 그 어떤 말이 미래에 뭐 의지라든가 미래에 뭐뭐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사적인 말을 써서 하는 건데 여기에서 我要在中国 나는 중국에서 学习 2년 2년 동안 배울 거야. 이렇게 미래의 의지를 나타냈거든요. 여기서 要란 말이 시간 부사인데 사실은 앞에 지향이란 말이 생략된 겁니다. 그래서 我将要在中国 나는 장차 중국에서 2년간 배울 작정이야. 배울 뭐 그런 생각이야.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그래서 시간부사 마샹이란 말인데 마샹이란 말은 즉시 곧 뭐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나 곧 그 사람 곧 就回来 곧 돌아올 거야. 그래서 마샹이 바로 시간부사를 쓰였기 때문에 이거는 미래를 나타내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래 임박태죠. 미래 임박태는 방금 우리가 배웠습니다. 모두 네 가지가 있었죠. 곧 뭐뭐 할 것이다라는 말 모두 네 가지. 맨 처음에 콰이 뭐뭐러 콰이 러 곧 뭐뭐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콰이 야오 뭐뭐러 자, 콰이 다음에 야오가 들어갔죠. 마찬가지입니다. 곧 뭐뭐 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야오 뭐뭐러 야오 뭐뭐러 곧 뭐뭐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뭐 비가 올 것이다. 야오 샤위러 비가 오려고 한다. 이런 말 되겠고 마지막으로 지우 야오 러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모두 네 가지가 있었거든요. 미래 임박태.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미래를 하는 미래 시제를 표현하는 방법은 첫 번째가 시간 명사, 두 번째가 시간 부사, 마지막으로 미래 임박태가 있었습니다. 모두 세 가지였었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수능평가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문제가 있을지 정말 궁금하죠?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시죠. 1번부터 3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지문을 볼까요? 자, 지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这所图书馆几点关门? 晚上10点关门，几点开始开门?早上9点开门，星期天也能在这儿看书吗?星期六和星期天不开。哟，时间不早了，快要关门了，我们赶快走吧。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문장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这所图书馆几点关门? 자, 여기서 所라는 게 나왔죠? 所라는 거는 장소, 비교적 커다란 장소에 대한 양사입니다. 그래서 这个图书馆 해도 되고 这所图书馆 해도 되죠? 몇 시에 문을 닫습니까? 晚上10点关门. 저녁 10시에 문을 닫습니다. 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러면 几点开始开门? 몇 시부터 문을 엽니까? 라는 표현이죠. 早上9点开门. 아침 9시부터 문을 엽니다. 星期天也能在这儿看书吗? 일요일에도 也能 뭐뭐 할 수 있을까요? 在这儿看书. 여기에서 책을 볼 수 있을까요? 星期六和星期天不开. 토요일 6 토요일이죠. 星期天 일요일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不开 열지 않습니다. 요 아이고 时间不早了.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快要关门了. 막 문을 닫으려고 한다. 문을 닫으려고 하네. 我们赶快走吧. 우리 빨리 나가자. 우리 빨리 가자. 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문장을 보시면서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를 빨리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도서관은 밤 10시에 문을 열고 뭐 이런 등등의 메시지를 기억을 해두세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 도서관은 일주일에 며칠 동안 문을 여는가? 자, 토요일하고 일요일에는 不开. 그렇죠? 끝에서 세 번째 줄에 오면 星期六和星期天不开. 문을 열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일주일에 5일만 문을 여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로 돌아와 보면 정답은 3번. 5天, 5일 동안 문을 엽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보시죠. 문맥상 괄호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괄호를 보시면 자, 그럼 몇 시부터 문을 엽니까? 라고 했죠. 자, 시간의 기점, 시간의 출발점을 나타내는 시간과 장소의 출발점 나타내는 전치사 우리가 앞에서 잠깐 복습하고 넘어간 게 있었죠? 그렇죠. 정답은 바로 2번 종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을 보시죠. 두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시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얘네들이 콰이야, 꽌멀러, 야, 문 닫겠다, 우리 빨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녁 10시에 문을 닫는다고 했으니까 10시에 가장 가까운 임박한 시간이 바로 4번의 오후 9시 55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엔 4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의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른다면 하는 문제죠. 虽然我没带学生证 가로 有护照也能借书 자, 비록 내가 학생증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렇지만 하는 역접이 되겠습니다. 有护照 여권이 있으면 역시 능히 책을 빌릴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역접으로서 그러나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듯이 可是但是가 있죠. 자, 1번 但是가 답이 되겠고요. 3번에 可是 그래서 1번과 3번 모두 다 답이 되겠습니다. 네,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요. 자, 어떠셨습니까? 많이 어려우셨나요? 자, 지문이, 긴 지문이 나올 때는요, 여러분들이 그 지문에서 주는 메시지를 다 정리를 하세요. 밑줄을 치면서 한다든가 아니면 머리에 다 빨리 외워두시면은요, 문제를 풀 때 훨씬 더 빠르고 신속하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은 금제 표현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오늘은 어떤 금제 표현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真巧, 真不巧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중간에, 아래 것에는 중간에 뿌가 들어갔지만요. 비록 뿌가 들어갔지만 내용은 똑같죠. 真巧, 真不巧하면은, 와, 정말 딱 맞다. 뭐, 혹은, 그러니까 상황이 아주 교묘하게 들어가졌을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네. 사실은 真巧는요, 좋은 방향에 많이 쓰이고, 真不巧는 약간 좀 안 좋은 상황에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真巧를 갖다가 표현하고자 하면, 만약에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다른 친구 생각이 났어요. 같이 먹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침 그 친구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와, 真巧. 정말 끝내주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고, 반대로 真不巧 하게 되면, 제가 돈을 빌렸는데 갚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도망다니는데, 만약에 우연히 길을 만났어요. 그러면 도망갈 수도 없고, 속으로 真不巧. 정말 공교롭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真巧는 真부 둘 다 같이 딱 맞네. 뭐 이런 표현이 되겠지만, 하나는 약간 좀 좋은 표현, 하나는 나쁜 표현에서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자, 오늘도요,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배워봤습니다. 여러분들 수업 끝났다고 지금 30분 지났다고 책 딱 덮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체크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더 여러분 실력이 더 향상될 거라고 생각하네요. 네, 네. 오늘 수업은 그럼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